지금부터 본범 시험 출제 범위하고 그 출제 요소 그리고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본문은 거의 그 다 읽어가기보다는 조금 건너뛰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서 내용 파악을 전체 하고 나서 이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본문 정리는 이전 교과서 자료로 해놓았던 것이라서 조금 표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먼저 갈래는 단편 농촌 소설. 자, 농촌 소설이라 함은 지금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지역,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그 강원도 사투리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가지고 단어 뜻이 좀 어려운 게 많을 테니까 단어 뜻 파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성격을 보면 해학적, 토속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해학은 웃음 중심, 그 다음에 토속 쪽은 시골을 배경으로 하면 토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골을 배경으로 하면 토속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자 그런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직접 제시된 부분은 없어서 요게 없어서 이 작품의 한계로 설명되기도 해요. 자, 이 글은 그 마름이라고 하는 게 지주가 있고 소작이 있고 그 사이에 요걸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마름의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겪게 되는 과정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뭐 신랄한 비판이라든가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런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 비판이 내재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그걸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계로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음, 요거는 학교에서 포인트 잡는 것들에다가 초점 맞춰서 그 비판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30년대 일제를 배경으로 하지만 일제라는 시대를 느껴지지는 잘 않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자, 이 역수행적 구성상의 특징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전체적으로는 역수행적 구성,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 갔다, 과거에서 현재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절정 속에, 절정 속에 결말을 삽입해서 해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마무리 부분이 웃음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절정소의 결말을 살펴 학생을 극대화했다. 자, 역수행적 구성도 특성이지만 과거 주관식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해악성을 극대화하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요건 뒤에 본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그 점순이하고 나 이렇게 봤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 쪽, 순박한 사랑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하는 쪽이 많고요. 요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장인과 나 사이의 해학적 갈등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특징 보면 과장돼 있고요. 이거 이제 싸움박질 보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해학적인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속적 언어, 즉 다시 말해서 사투리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속어는 속된 말,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전부 사실성 내지는 현장감을 부여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역수행적 구성,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결말이 절정소에 삽입돼서 해악성을 살리기 위한 표시로서 작용된다는 점이요. 그 다음에
나의 고백체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은 인물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의한 사건 순서, 요거 시간 순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의 내용 순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 순서에 의한 내용 전개, 요거 사건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그 순서 잡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잡을 때는 어떻게 주시는 게 좋으냐면 점순위 충동질이 두 번이 있어요. 요거는 어디냐면은 점심시간 밭에 나와서 밤낮 응? 일만 하다 말 건가? 라고 말하는 것, 나와서 하는 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주면서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에 충동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뒤로 잡는 것이 시간 순서의 사건 잡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충동질 다음에 둘 다 보면 꾀병을 먼저 하고요. 꾀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한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구장을 만나러 갑니다. 구장 가서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뭉태 찾아가서 서로 얘기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충동질 한 다음에 다시 또 꾀병을 부리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싸움과 화해를 하는 요런 과정들, 요런 것들이 그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충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순서를 잡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그 얼개를 잡기가 조금 편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글의 짜임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장인은 교활하다. 그 다음에 의문스럽다. 의문스럽다는 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정직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걸 어숙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점수는 당돌하고 야무져서 프로포즈를 직접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인물. 반면에 나라는 애는 좀 바보 같고 소극적인 인물.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서로 바뀌어 있어서 이것이 남녀된 성 역할, 요걸 통해서 뭘 만들어 주느냐면 해학성, 요런 것들을 좀 올려주고요. 희화화라고 하는 건 희화화, 대상을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습게 만드는 걸 희화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이런 걸 희화화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해학성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백, 구어체, 사투리,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대화를 중심으로 한 극적 장면 제시, 보여주기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성어나 의태어가 활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 이거는 옛날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뒷부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시면은요.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요소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내가 그랬으니까 나라고 하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글의 주인공, 나라는 건 이 글의 주인공이자 서술자, 당연히 독백이나 고백이 되겠고요. 그런데 다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독자와 거리가 가깝고 사건 판단이 주관적이다. 자, 주관적인데 문제는요. 이 작품에 나오는 나라는 애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자, 뒤통수를 긁고 해서, 자, 여긴 지금 보면 말로써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에 인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 없이 말로 시작함으로써 지금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런 말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성례는 결혼시켜줘야죠. 자, 지금 여기서 나라는 애는 항의를 하는 겁니다. 3년 7개월인가 4년 정도, 3년 7개월, 만으로 3년 7개월 정도 지금 대리를 사이로 와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시켜줄게 계속 미루면서 결혼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라는 애가 항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시켜달라는 건데 이게 갈등의
이 글에 나타나는 갈등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랬더니 장인 한다는 말이 이 자식아 뭐 성내고무관에 미쳐 자라야지 뭐가요? 점순이 키가 자라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면적 이유이고요. 요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해서 아직 다 크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하는 그 핑계가 되고 그만큼 지금 나라는 존재를 부려먹기 위한 겁니다. 그걸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 간접 제시. 자, 그 다음에 이 잘해야 한다는 건 내가 아니라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지 3년하고 꼬박 7달이 됐답니다. 그런데도 덜 잘한다니까 언제 잘하는 건지 짜장 모른다. 자, 단어 또 조심하세요. 짜장은 짜증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요 영상으로는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으면 꼭 체크해서 외워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시험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 자, 정말로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짜장 모른다. 정말로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항상 걱정이니까 누가요? 내가 그러면은 밥 먹는 것 갖고도 많이 먹는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구두쇠 같이 인색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면 나도 얼마든지 밥 많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한다면서 그만 빙빙하고 만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래서 나는 최초에 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어떤 계약이요? 대빌사위 계약. 대빌사위를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해놓게 한 게 아니라 딸이 잘하는 대로 그걸 키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하는데 이 키는 언제 자라는 건지 알 수 없다.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빼기 키로 뭐로만 벌어지는 옆으로만 벌어지는 그런 키가 있는지 어디 알았냐? 그 옆으로 벌어진다라는 건 점점 둥글게 자 뚱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인님이 이제 자라서 너 참 이놈한테 장가들어 하고 이렇게 살림도 내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레 펄펄 지고 야단이다. 대릴사이지. 자, 대릴사이는 명목상. 이거는 명목상의 지위라고 보면 되겠고요. 명목상 지위. 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는 머슴. 실질적 지위는 머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르기만 까맣게 기다리지를 않았냐. 자, 그리고요. 어, 언젠간 하도 갑갑해서 뭐 키를 한번 재려고 자를 들고 덤벼들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악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해악성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그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안 크는지 그동안 머리 아프고 궁리도 해봤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수룩한 판단이죠. 어수룩한 판단, 좀 미숙한 판단이요. 그 다음에 그 제상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고 그러는 건데 거꾸로 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제상 차릴게요. 이런 것들이 그 기도하는 거하고 과정이 뒤바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어저께 싸웠다. 어저께 싸운 거는 장인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래서 역수임적 구성입니다. 이렇게 싸웠는데 자, 모르지만 뭘 그런 건지 장인의 아랫배가 넘어오는지 내 병이래나 그러니까 장인을 갖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진 않다. 내가 이 결혼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일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꾀병을 부렸대요. 꾀병을 부렸는데 자 그랬더니 그 털썩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지 아무리 바빠도 그만이니까 누가 일을 하니 그 파릇파릇 돋아오르는 프란 뜯고 다리에 거머리를 송두문제며 장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장인도 이상한 해가지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너 왜 또 왜 이래? 또 왜 그래? 이 소리는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유, 제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이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뜨게 첨벙벙 오더니 멱살 그 뺨을 치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들 저 장인이 사이에 뺨치는 이런 경우 본 적 없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런 대가리를 까는 자식, 이런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게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거, 일반적인 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역시도 해악성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장인님 이야기 오르니까 이렇게 손이 못됐다. 또 이제 측하는 이놈의 장인님. 자, 그, 자, 여기 이놈의 장인님이라고 하는 것, 요게 언어 유의, 그래서 그, 저 소리의 유사성,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욕필이, 그래서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그래서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한 그 언어 유희, 요거를 찾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음, 우리 수절이 정절이면, 우리 대부인은 기절, 뭐, 요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량하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 쓰는 양반. 이게 계잘량은 개가죽 방석이고요. 개다리 소반은 술상인데 다리가 개 뒷다리 닮아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인데 누가 나온다? 이거 연결해 보면 배 XX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라인 맞추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거 나오면 유의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장인은 말음인데요. 말음으로써 여기 지금 외양묘사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욕이 많다라든가 그 다음에 생긴 게 좀 험악하게 생겼다라든가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인심을 잃었다. 뭐 저 사람들한테 일 시켜야 되고 적당한 때 또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데 저 유하고 유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자 말음이니까 저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요게 지금 이 소설의 한계점으로 얘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전후의 식민지 현실 요걸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의 초점이 그 요 계급 간의 갈등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해악성에 맞춰져 있다는데 이 글의 비판은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다. 문제 풀다 이것도 보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요. 자, 그러나 내게 장인이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내 생각은 못하고 뺨을 때려놓고는 무색해서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장인한테 일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참 바쁜 그 농번기 시절인데 이 나라는 애가 집으로 가버리거나 일을 그만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거진 울상이 되면서 너 장가들려면 이러고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안 시키죠. 자, 그래서 내가 귀가 번쩍 뜨여서 참 순진합니다. 말하자마자 번쩍 뜨여서 그래, 저 일을 갖다 딱 해놓고 나면 또 말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저걸 무슨 품위를 한다고 그러냐? 저 조그만 애하고 저린 애하고 뭐 이러고 또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봅시다. 논둑에서 뻘떡 일어나 한춤 지금 장인의 앞으로 다가서면 난 갈 테요. 그동안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월급입니다. 월급 내놓으세요. 월급. 그동안 일한 그 인건비 내놓으세요. 야, 너 사이로 왔지? 머슴 살려왔냐? 자, 요게 실질적 지위고요. 실질적 지위. 자, 요게 사위라는 게 명목상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명목상의 지위. 그러면 얼른 결혼을 시켜주지 왜 안 시켜줘요? 응? 부려먹고 왜 해준다고서 안 시켜줘요? 안 크니까 늘어놓은 소리가 자 이번에 안 되고 내가 적당한 때 또 시켜줄게. 그래서 내가
부장한테로 가서 판단회자고 소매짝을 내끌었다. 응? 자, 해서 요거 이제 부장하러 가가지고 부장 데리고 가서 한테 가서 부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이장이고요. 마을의 대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판 받아달라. 이 사람한테 결정해달라. 판단해달라고 가자. 그리고 상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러한 사실 난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아직도 자기는 자기가 이런 걸 모릅니다. 그 전날 그 화전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자, 야릇한 콧내가 울컥울컥. 자, 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봄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그 춘정의 유발 그래서요. 지금으로 치면 사춘기다. 즉 이성 친구가 생각이 난다. 이성이 생각나는 시기다. 그래서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일하는 데도 맛도 안 나고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그래서 잠시 여기 제목의 상징적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성을 그리워하는 사춘기의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봄이 되면서 그다음에 점순이도 이성의 눈을 뜨는 그런 시기. 그래서 나를 충동질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봄은 점순이와 협렬하고 싶어하는 명목빈 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의 소망이면서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지금 나와 점순이 둘 다 봄이라고 하는 거에 자극받고 있죠. 그래서 남녀 주인공을 의미하면서 그 다음에 홀레에 대한 순정과 홀레에 대한 소망 그리고 봄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걸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점순이를 묘사하고 있는 요 부분은요. 그 점순이가 이제 밥을 갖다 주러 온 장면이고요. 그 점순이가 감참에 갔다. 근데 그중에 감참가 제일 맛이 좋다. 이쁘니까 말이다. 그래서 속담으로는 요 정도 꿈도다 해몽이 좋다. 제 눈에 안경이다 정도 요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내 눈에 이뻐 보여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거 정도 나온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갖다 주러 와서 여기는 내외한다. 즉 남녀가 자리를 가리는 장면입니다. 요거를 내외를 하지 않는 장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겠죠. 지금 요 장면은 그 점순이는 지금 땅을 쳐다보고 그 밥상이나 이런 거 챙기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하늘 쳐다보면서 서로 등대고 하늘 쳐다보면서 서로 말을 던지는 겁니다. 혼잣말 하듯이.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 투성에 곧잘 밥을 먹이는데 이날은 어떻게 해요? 자, 성한 잡채로 머리에 내려놓는다. 뭔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사람 무섭죠? 그리고 이만큼 떨어져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리다가 말고 하는 소리가 너 밤낮 일하다 말 거냐? 다시 말해서 뭐야?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응. 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응.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야 결혼시켜 달라고 해야지. 요게 이제 적극적 성격, 내가 소극적, 그래서 전도된 뒤바뀐 성역할 요런 게 이제 해악성을 갖게 하는 요소다라는 거. 자, 여기는 내외하는 장면 요거 바뀌는 거하고 요런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나온 것처럼 꾀병을 부리고 이장한테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이장을 끌고서 아니 이장이 아니라 그 장인을 끌고서 이장한테 가서 부장한테 가서 심판을 봐달라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그런 정도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부장은 자, 요게 이제 희화화 그래서 약간 허위 의식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점잔을 떤다고. 음, 여기 위에 있는 수염을 그것을 요리 만지고 조리 만지고 한답니다. 양쪽으로 비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담는 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니까 손 올려놓고 그 M을 후딱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 장인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장인은 뒤로 떠나는 거 내가 허둥지둥 달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빙자님과 자, 장인을 갖다가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빙장님이야 좋아하고 괜스레 돌을 내려든다. 자, 뭐 이런 거 있고요. 여기서 체면 중시 여긴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높여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창피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당장도 장인님마다 옆에서 내 발등을 콕 찔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 겨우 참았다. 근데 부장은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줬어요. 내 편을 들다가 자 그러다가 갑자기 부장뿐만 아니라 누군 다 그럴 게다. 자, 내 편을 들다가 부장한테 무슨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 지금 이제 혹시 아유 그럼 결혼 시켜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인이 삿대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듣더니만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그 말이 바뀌는 걸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소작을 하고 있어서 장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해학적 요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속어 사용, 그 다음에 비속어, 그 다음에 저 희극적 묘사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코미디언처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비정상적 싸움도 나와요. 자, 그리고요, 어, 뒤에 이제 보면 근데 그것도 그래.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안 자랐다니 그 언제 자라죠? 다 그만두고 사경 내놓으세요. 아, 글쎄, 이 녀석아. 크진 않고 그러니 왜 나보고 떼냐? 점수 그냥 크면 내가 시켜준다 그랬잖아. 근데 안 크지 않냐? 했더니 빅모님요. 장인어른은 저 장모님은요. 아, 참새만한 것이 어째? 어? 어떻게 애를 낳지요? 아, 저 장모님도 작잖아요. 응. 곱빼기가 작다. 더 작대. 응.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해학적인 부분이야. 껄껄 웃더니 앞만 해도 돌 씹은 표정이다. 코를 푸는 척 나를 혼자 발꿈치로 갈비를 퍽 치는 게 아닌가. 더럽다. 나도 종아리 팔을 튀는 척 허리 부분이 궁둥이 팍 밀어버렸다. 자, 이런 것들이 해학적이에요. 장인하고 엉덩이로 밀고 팔꿈치를 막 이렇게 슬쩍 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 꼴이 참 쟁그러웠다, 끔찍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나 귀밖에 별통한 귀정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들어가 모를 뿌렸다. 왜냐면 자 장인이 뭐라고 기승을 수근수근하니까 부장님이 나를 위해 조용히들 아래같이 말했다. 뭐라고요? 야, 너 있지? 어, 자 뭉태말. 뭉태는 이제 정확하게 장인 어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자네 그 결혼시켜달라는 말도 맞긴 맞지. 근데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참 바쁜 때 일을 안 하든가 집으로 달아나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간다. 이 말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순진하냐면 일 안 하다고 그냥 가면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래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응? 산에 불금 놓았다고 징역 가는 거 못 봤냐? 너 일하다가 말고 그러고 가면 너도 징역 가. 아,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도 나는 놀라고요. 그런데 너 올 가을에 성렬이라는 것도 있고 올 가을에는 결혼시켜 주신대. 응? 올 가을은 시켜준다니까 군말 알아.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아무 소리 없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장인하고 싸운 건 뜻밖의 일이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고 오늘 아침에 싸운 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싸운 거다. 자, 양인으로 말하면 그 장인으로 말하면 자긴들 소작하는 사람들 행세를 좀 하고 해서 돈 있으면 있냐 하고 일부러 앞에 숨기고 뒤틀리게 갖고 하는 편이다. 이까지 장글 못 그래서 내가 그 가문을 망친다던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하자면 점심에 얼른 장가를 가야 돼.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싸우게 된 건 지금 누구 탓? 아, 내가 볼 때 뭉태하고 얘기 나눴던 게 뭉태하고 맛을 갖다 저 뭉태네 집에 가서 뭉태랑 장인 얘기 나눈 게 응? 그게 참 응?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자, 뭉태는요, 여기는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뭉태는 장인하고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역시 얘도 소작을 하다가 그 뭉태가 가지고 있었던 감투라고 하는 것을 장인이 눈독을 들였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작을 못하게 돼서 그 장인한테 좀 억하심정,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이 장인과 나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오기 전서부터 해서 그동안 이 마을에 그 대리사이로 들어왔던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장인의 속셈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셈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자,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믿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뭉태의 이야기는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줄거리는 이렇다. 그래서 뭉태한테 들은 얘기를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사이부자, 실은 한 명이죠. 그래서 반어법.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요. 자, 요게 그 원님이 쓰던 감투. 자, 이게 뭉태가 갖고 있었던 건데 뭉태가 갖고 있었던 그 감투를 누가 장인이 장인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소작을 못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게 장인의 허세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나 혼자 나빴다. 요거는 나의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점순이가 아침상. 여기서부터는 좀 꼼꼼히 보세요. 가지고 나올 때까지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북하게 쌓은 산나물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자, 요런 겁니다. 밥은 한 사발 외에 더 안 된다. 요런 게 장인의 인색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점순이가 수북히 담아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점순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많이 주고 싶을 때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나물이니까 그거라도 많이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에다가 음식 갖다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구장한테 가서 이장한테 갔다 그냥 오냐? 하고 다시 한번 충동질을 합니다. 더 단단하게 덤벼놓고서 어리석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고 말로 역시 내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니까 자 여기는 이 바보야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이 바보야 해서 결정적 싸움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자 해서 어, 내 아내 될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참 나는 내가 어? 절망감에 빠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 이때인지 슬펐던 일이 또 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못생겼다 괜찮지만 내 안에 정말 병신을 본다면 참 처량하다, 쓸쓸하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터로 가려다가 말고 다시 뭐를 한다? 들어놓고 꾀병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순이 충동중 2번이 있고 그리고 나서 꾀병을 또 부리고요. 그러니까 장인은 너 이제 속도 왜 그래? 하고서는 너 징역 간다. 앞에서 구장했던 말을 지금 누가요? 장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장이 장인 말 듣고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니 뭐 징역 가든 말든 저도 좋아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그러면서 난 바보 말은 안 듣겠다 하고서 결정을 내고 싶었다 해서 좀 더 세게 나갑니다. 자, 장인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가더니 지게 막대기로 그걸 가지고 내 허리를 마치 찍어서 굴려요. 떼골, 떼골, 떼골. 풀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이번엔 배를 지게 막대로 쿡쿡 찌르고 자, 굴리고 안 되니까 찌르고 찌르는 것도 안 되니까 옆구리를 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재밌다는 듯이 볼기짝을 후려 갈겼댑니다. 아니, 이렇게 두들겨 패는 장인도 있나요? 자, 이렇게 볼기짝을 두들겨 팹니다. 그 나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챘다. 자,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 줘야 될 게
점순이가 수염이라도 잡아채라, 응? 라고 얘기했더니 그 점순이의 의도, 이거는 점순이의 의도 생각하셔야 돼요. 수염이라도 잡아채라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적극적 결혼, 결혼 허락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얘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염을 딱 잡아채고 산다는 얘기가 그것도 원래 싸우기 싫었대잖아요. 점순이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보는 거를 딱 엎어져서 보고 있다가 점순이가 보네 하고서 에이 그러고서 수염을 잡은 겁니다. 가뜩이나 한마디 톡톡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여기서 잠자코 맞는 걸 보면 더 바보로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어, 바보로 알 게 아니냐. 그래서 이놈의 장인님하고 그다음에 점심이도 미워한다고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만 채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점순아, 네가 시킨 대로 수염을 잡았어. 잘했지? 그러면서 어? 저기까지 점순이한테까지 들리고 큰 소리가 아유 이거는 그냥 불살라 부르거나 까살라 부르냐 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장인은 더 화가 나서 지게 막대기로 자, 허락받아라 한 거를 나는 진짜 수염을 잡아라로 온 거예요. 이런 것도 해악성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내려갈 정신아차 다시 고개를 들어 했더니 나도 온몸에 약이 올라서 이놈의 장인님 하고 밭에 있는 대로 이번엔 장인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또 밀고 그리고 왜 성례 안 시켜주죠? 또 올라오면 또 밀고 성례 시켜줘 왜 안 시켜줘요? 하고 또 밀고 계속 민 거야. 그러니까 장인 화가 나서 기어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즉 다시 말해서 예, 남자 급소를 갖다가 붙든 겁니다. 그 놀라니까 빈장님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 아이고 할아버지 살려주시오 모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러니까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하고 나 역시 화가 나서 일어나다 쏙 빼고 나다 나도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왔다. 이런 게 지금 비정상적 모습이겠죠. 그래서 자,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그리고 요 결말이 수습됐다라는 거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 삽입의 효과 요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삽입하여 갈등의 순수보다 해악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부분 결말 삽입의 효과 꼭 알아두시고요. 사경을 주어서라도 내쫓았지 터진 머리 불쏘면 손수 짖어주고 자 그런데 장인이 착하대요. 갑자기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결말이 장인은 역시 착해.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내쫓지를 않고 손수 그 불 속으로 지져주고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고 희연 한 봉지. 희연은 담배 이름입니다. 자 소설에서 담배 이름이 나오면 이게는 시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주가 되는 담배가 달라요. 그래서 올길엔 그러면서 올 가을에 결혼시켜줄게 하고서 얼른 가서 일해라 해서 거기다 눈물까지 흘렸대요. 역시 바보죠?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이고 팀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사랴치기를 주고 일을 갔다. 근데 이때는 문제요. 이 싸움 났을 때는 그걸 모르고 부랴사랴 잔뜩 잡아당겼다 해서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스스로서 잡아당기니까 할아버지잖아. 요게 이제 갈등의 최고죠. 아니, 갈등의 최고점에서 해악성의 최고조 부분이고요. 최고조 부분이고, 자, 뒷부분에 봤더니 장모님 튀어나오고 점순이 튀어나오고 해서 나의 귀를 양쪽에서 붙들고 잡아당겼다. 역성이라는 거는 이건 편든다는 뜻입니다. 편듦. 그래서 그러나 점순이는 자 남편이니까 장모님은 남편의 편을 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다고 하겠지. 근데 대체 어떤 일인지 지금까지도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혼내주기는 자기가 어? 아니 장인어른 자기가 혼내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응? 아버지 편을 드는 거. 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 하고 이 망할 게 아버지를 죽이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점순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점순이가 내 편이고 그 아버지 혼내주라 그랬는데 점순이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결혼 허락을 받아라. 적극적 결혼 허락을 받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나라는 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싸움을 일으켰죠.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순이가 아버지 편을 드는 거겠죠.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서 속담이나 한자 성어 요걸 문제 내는 게 있으니까는요. 자, 요 부분 관련 속담 요거를 그 의미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세요. 그 점순이가 장인어른 편 드는 것, 장인 편을 드는 것은 가재는 개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요거는 요 맥락에서 봤을 때 요게 답이 되니까 이거는 내용이 다르면 답도 달라집니다. 요거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배신감은 점순이 내 편인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왜 아니지? 점순이가 왜 갑자기 배신 때리지? 하는 건 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남의 오르라고 하고 흔드는 격이다. 그 다음에 정신이 왜 저럴까? 도대체 모르겠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점순이의 이중성. 그러니까 자, 요게 지금 점순이 이중성이에요. 점순이가 내 편을 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버지 편을 드는 이유. 자, 그 이중성에 대한 것들을 문제로 내는데 이중성은 요 적극적 결혼 허락을 받으라는 것을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중성을 보여주는 이런 소재로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살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